자, 오늘은 그 평면 운동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1시간 만에 끝나는 건 아니고 좀 몇 시간 거쳐서 이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과서 22에서 2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할 거는 평면 운동은 이제 그 물리학원에서 지금 확장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원은 이제 1차원 운동, 직선 운동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물리학 2는 이제 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상의 운동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벡터 개념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위치 벡터는 물체의 위치를 기준점에서 물체의 위치까지 직선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낸 벡터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나 보네요. 그래서 P점의 위치 벡터는 요 XY축의 원점 있죠. 원점에서 P점까지 그냥 화살표로 끝. 요 벡터가 P점에서의 위치 벡터 R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위치 벡터는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그 Q점까지 화살표로 끈 요 벡터 자체가 Q점에서의 위치 벡터 R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물체가 P점에서 Q까지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운동을 했다라고 치면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직선으로 끈 게 크기가 되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 그 변이의 방향이 되는 건데요. 이때 이 변이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위치 벡터를 빼주면 됩니다.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벡터. 그래서 직선상의 운동과 굉장히 유사해요. 직선상에서 운동의 변이를 구할 때 그냥 그 수직선상에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하면 변이가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이제 벡터적으로 빼면 돼요. 그러면 나중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요 R은 이게 변이 벡터인데요. 델타 R이 여기에 나중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빼기 처음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이렇게 됩니다. 밑에다 적어볼까요? 이게 변이 벡터고요. 이게 나중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고 맞다. 미안하다. 미안해. 깜빡했다. 이게 처음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 변이의 정의하고 뭐 똑같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한 게 변인데 이걸 이제 또 벡터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적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R2 빼기 R1인데요. R2 빼기 R1은 R2 더하기 마이너스 R1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R1이 됩니다. 마이너스 R1 더하기 R2 하면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으면 이게 되죠. 이게 이제 변이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가면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 벡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 벡터는 바로 요 변이 벡터를 시간으로 나누면 끝이에요.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델타 t를 0으로 수렴하게 하면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미분이죠. 그게 밑에 있는 순간 속도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순간 속도 벡터는 이제 p 순간의 순간 속도 벡터는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으로 이제 얘가 운동을 하는 거고 이 두 개의 좌표축으로 분해해서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속도가 v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분석할 때 이제 축을 나눠 가지고 각 축의 성분을 가지고 x축, y축 나눠서 운동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연직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기장을 무시하면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아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해서 해석을 하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을 나누어 가지고 축별로 분해해서 운동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V는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X축 방향의 속도 성분하고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이때 X축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V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Y축 방향은 V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거는 뭐 관련해서 여러 번 했으니까 설명을 해도 되겠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사인이 이거죠.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 요게 이제 코사인이 됩니다. 높이하고 밑변은 구분하는 방법이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높이입니다. 그리고 세타하고 90도 사이가 밑변이고요. 그래서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요 높이에 해당하는 VY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녀석이 요 V가 이 녀석의 크기를 보면요. V가 빗변의 길이죠. 빗변의 길이고 사인 세타가 바로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빗변에다가 빗변분의 높이 하면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요 녀석의 크기를 할 때는 이제 요 V가 이제 빗변의 크기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 됩니다. 그래서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하면 이제 밑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하면 V 제곱에 가로 열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결국에 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리학2에서는 계속 이렇게 Y축, X축으로 이렇게 나눠서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평균 가속도 벡터는요. 뭐 계속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변이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 2차원 평면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정의대로 가면 돼요. 이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때 속도의 변화를 풀어서 쓰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나중 속도 벡터 빼기 처음 속도 벡터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그 등속 오운동 할 때 이런 방법을 써서 가속도를 구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 속도고 처음 속도로 하면 이제 그 처음 속도를 마이너스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V1. 그래서 마이너스 V1 더하기 V2 하면은 요거죠. 그렇게 하면은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속도의 변화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익숙하진 않겠죠. 이게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인데 비스듬히 던진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순간의 속도는 이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의 크기만큼 속도가 있었다고 합시다. 올라가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고 여기 가면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 속도만 남게 됩니다. 이거를 잘 분석해 보면 이게 A점에서의 속도고 B점에서의 속도거든요. 그럼 A 순간부터 B 순간의 속도의 변화를 보면 이게 나중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입니다. 그럼 처음 속도를 뒤집으면 이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죠. 그래서 아니죠, 미안하다. 이게 아니죠. B가 나중 속도죠. 이게 처음 속도죠. 요거 이렇게 빼주면은 요 꼬랑지에서 대가리로 하면은 요게 속도의 변화의 반항이 되죠. 요거를 이제 A점에서 B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바로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연지 아래 방향이 되는 거죠. 속도 변화의 방향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B점에서 C점을 놓고 봐도 B점의 속도가 이때는 처음 속도가 되고 C점의 속도가 나중 속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 속도니까 처음 속도를 뒤집어줘요.
그러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으면 이게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이때 B 순간으로부터 C 순간까지의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바로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에서는 아무 지점이나 특정 두 지점을 놓고 속도 변화를 살펴보면 연직 아래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시간을 나누면 중력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만히 떨어뜨린 물체하고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이 두 가지를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리학원과 겹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볼 건데, 자유낙하 운동은 지구의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물체 운동입니다. 통합과학에서도 했고 물리학원에서도 했고 물리학 2에서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자유 낙하할 때를 이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좌표축을 잡아야 돼요. 좌표축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아래쪽으로만 계속 움직이잖아요. 속도도 아래 방향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둘 겁니다. 그러면은 변이, 속도, 가속도 모두 플러스가 됩니다.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선 운동이니까 축 하나만 세우면 되고요. 이제 운동 방정식도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MA는 이렇게 시작이라 그랬죠. MA는 mg입니다. MA 이꼴 F 한 겁니다. MA 이꼴 F. 그러면 A가 뭐가 되냐? G가 되는 거죠. 올해 GT가 3제라던데 제가 GT거든요. 아, 부적 안 두고 왔다. 부적 사왔다던데 어제. 아,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부적은 비과학적이죠. 그 과학하는 사람들도 이런 미신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뉴턴도 대표적으로 그 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에 대해서 또 책을 쓰고 막 이랬거든요. 마지막 연금술사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연금술 하는데 시간 더 많이 썼어요. 물리하는 것보다. 금이 아닌 걸 금으로 만들려고. 요새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금을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안 하죠. 수은을 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뭐 이렇게 방법을 써가지고. 아님 말고. 자, 그러면 가속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속도를 알고 처음 위치 알고요. 그걸 0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알고요. 가만히 놓았으니까 0입니다. 그럼 가속도를 알고 특정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가속도를 한번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한번 적분하면 위치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이제 적분 상수들이 초기 속도, 초기 위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와 속도를 다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속도는 얘를 한번 적분하면 GT가 되고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V0 플러스 GT가 되는데요. V0는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V는 V0 플러스 AT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V0는 0이 되고 A는 G가 되는 거죠. 일단 위치 알 수 있죠. 그 위치는 H라고 이때는 표기를 하고 있네요.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그 H는 사실 이것도 변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H 빼기 0입니다. H 빼기 0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V0가 0이죠. 그리고 A는 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2분의 1 GT 제곱. GT. 안 보여? 미안해. 머리가 커서. 야, 근데 내가 항상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데 또 다시 가운데로 와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난 일주일에 3시간이 들어요.
본드를 발라놓을까 이게. GT 하니까 옛날에 그 GTO라는 만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라는 만화인데 일본 만화인데 그 선생님에 대한 되게 괴짜 선생님이 나오는 만화거든. 본 사람 있나? 역시 옛날 만화인데 잘 모르구나. 드래곤볼하고 슬램덩크는 많이 알 때만. 그럼 그러고 보니까 다 일본 만화네. 이건 개입된 게 아닌데 미안합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소거한 식이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었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EAS A 대신에 G, S 대신에 H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요 H 자리도 원래 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가로 열고 H 빼기 0 가로 닫고 요게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근데 이때는 처음 속도가 있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값들이 얘네들이거든요. 얘랑 얘. 그래서 요 식들로부터 그걸 알 수 있고요. 요 식에서는 이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나 속도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요약을 하자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이제 가속도를 구했고요.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는 측정을 통해서 아는 거고요. 그 이유는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시계나 따른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의 플러스 방향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속도가 이제 연직 아래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면적을 구하면은 임의의 시간 t까지 면적을 구하면 변이가 되죠. 요게 h가 되는 거죠. 해보면은 이제 요 길이가 t잖아요. t 빼기 0이니까. 요 길이는 뭐예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요거 이 변화량분의 이 변화량이니까 기울기에다가 요 값을 곱하면은 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값이 기울기 곱하기 t 빼기 0이 됩니다. 그러면 h가 2분의 1 t 곱하기 gt니까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뭐 아는 내용을 복습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물리학원에서 연직 위로 던졌을 때는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연직 위로 던졌을 때도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초기 속도를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설명을 할 때 연직 윗방향으로 V0로 공을 던진 경우에는 초기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약간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뭐 왜 그런지는 뭐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설명이나 풀이 과정을 보면 초기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경우가 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반대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대로만 부호를 맞춰서 넣으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지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모든 걸 할 겁니다. 그러면 MA 꼴 MG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좀 그 부호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요 MA는요 부호 상관없이 일단 쓰면 됩니다. M은 질량이니까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그 A는요 그 이 계산 결과로 나오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A라고 둘 겁니다. 그러니까 A는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MA는 F 할 때 A는 굳이 M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미리 쓰지는 잘 안 씁니다. 그냥 MA는 하고 시작합니다. 하고 이제 중력을 써야 돼요. 중력은 크기가 mg죠. mg인데 방향이 연직 아랫 방향입니다. 그러면 위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mg를 넣을 게 아니라 방향까지 포함해서 식을 쓰면 마이너스 mg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아까는 연직 아랫 방향을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힘을 표현할 때 플러스 mg로 한 거고요. 지금은 연직 윗방향을 좌표축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중력이 좌표축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마이너스고 크기가 mg인 이런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좌표축을 위로 잡을 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숫자로 하면
마이너스 10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자체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이제 가면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은요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임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는 우리가 모르죠. 얘는 플러스지 마이너스지 모릅니다. 그건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라고 그냥 적으면 됩니다. V는 그리고 V0는 지금 초기 속도예요. 0초일 때 위쪽 방향으로 V0로 던졌어요. 그럼 이거는 크기가 V0고 위쪽이니까 플러스죠. 요거는 이제 부호를 포함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V0가 됩니다. 플러스 AT 하면 됩니다. T는 어차피 또 시간이니까 부호 없습니다. 그냥 T 적으면 되고요. 여기에 가속도 A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 A가 뭐예요? 마이너스 G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G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외울 때 V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그냥 V는 V0 플러스 AT 이 식을 하나를 외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 대신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이게 숫자로 치면은 이게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럼 S는 어떻게 되느냐? S도 마찬가지죠. 사실 S라고 안 했지. 여기는 H라고 했지. H라고 적겠네 여기도. H가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입니다. H는 사실 여기도 생략된 게 있습니다. H 빼기 0입니다. 지금 여기를 기준점 0으로 잡고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기준점 0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S는 변이거든요. 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H 빼기 0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사실 물리학투에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초기 위치를 0으로 안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 위치 빼기 초기 위치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 식을 적을 때. H는 V0t 플러스 되게 궁금하네. 뭐 하고 있는지. 2분의 1 AT 제곱인데 A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마이너스 G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H는 V0t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G T 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식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2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A 대신 뭘 넣으면 돼요? 또 마이너스 G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식을 쓰고 풀어야 됩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H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풀어야지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는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직 윗방향으로 V0의 속도를 던졌기 때문에 0초일 때는 플러스 V0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죠. 줄어들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느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바꿔서 내려오는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G가 되죠. 일치하죠.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 T1일 때 최고 높이 H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라지 H에. 그러면 이제 요 면적이 라지 H가 되는 거예요. 요 면적이. 그러면 요 최고점의 높이 H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의 높이 H. 요 그래프를 통해서 구해도 되고요. 식을 통해서 구해도 되는데 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시각을 일단 구할 건데요.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이 속도를 알고 있고요. 그러면 속도하고 시간이 들어간 식을 이용해서 최고점에 도달한 시각 T1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때 V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니까 0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다음 초음 속도는 V0고요. 플러스 AT 하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G가 되죠.
이때 t는 이제 그 시각을 t1이라고 뒀으니까 t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t1은 g분의 v0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대칭을 이용하면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이거의 2배가 되겠지. 2배가 되는데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얘가 0초일 때 여기 출발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t1이었어요. 다시 되돌아왔을 때 시각이 t2였어요. 그럼 t2는 t1의 2배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말고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칭적으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같죠? 그때 운동 에너지도 같아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쪽으로 V0였다면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아래쪽으로 V0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나중 속도고요. 이게 처음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때의 시각을 t2라고 하면 t2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v0가 됩니다. 그리고 0초일 때 속도는 v0였고요. 그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g고요. 그때의 시각이 t2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t2는 g분의 2v0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상과 같죠? t1의 2배가 되었죠. 그래서 t2를 t1의 2배로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을 아니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임의의 순간의 속력을 아는데 위치를 알고 싶으면 세 번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에 대한 걸 굳이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2a 이때 높이가 이제 h죠. 정확하게는 여기도 h 빼기 0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0이죠. 그래서 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계산하면 라지 h는 2g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 뭐 그래프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구하더라도 해줘야 되는 건 있어요. 얘를 구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요 삼각형 면적이니까 요 면적은 2분의 1 v0 곱하기 t1이죠. t1이고 요 t1은 이제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t1은 아까 구했듯이 여기서 t1을 구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2g분의 v0 제곱 됩니까? 그래서 똑같은 결과 나오죠. 2g분의 v0 제곱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뭐 하냐면은 자 t2인 순간의 위치가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면적을 구할 때 0에서 t까지는 위쪽으로 h만큼 간 거고요. t1에서 t2까지는 마이너스 h만큼 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적분을 할 때 적분은 이제 다 배웠지? 적분 안 배웠어야지. 2학년 때 다 배우지 않나? 적분을 할 때 이 위에 쪽은 다 플러스죠. 면적을 구하면 아래쪽은 마이너스고 그거를 부호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t2까지의 변이는요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하는 건데 이때 더한다라는 의미는 부호를 포함해서 더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하면 0이 되죠. 따라서 t2일 때 위치를 잘 보면은 0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물어보는 게 여기를 t3라고 할게요. t3. 그럼 t3 때 위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하는데 역시 부호를 포함해서 더해야 됩니다. 어렵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것도
평균 속도를 이용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 경우도 만약에 T3일 때 속도가 V3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크기가 V3라고 치면은 마이너스인 건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요값과 요값의 평균을 쓰면 평균 속도가 됩니다. 평균 속도가 그게 V0 플러스 마이너스 V3가 되겠죠. 나누기 2 하면은 요값이 돼요. 요값이 되어서 신기하게도 요 면적을 구하면 요값 빼기 요값 한 거하고 똑같게 나옵니다. 증명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증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T2일 때 위치가 0이었잖아요. 변이가. T2일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V0 더하기 마이너스 V0 나누기 2 하면 0이 되죠. 평균 속도가 0인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구해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는 변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같은 방법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변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쓰면 유용할 때가 있고 물리학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관련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